안녕하세요. 호구 원장 디노입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조동사에 대해서 오늘 배워볼 건데요. 조동사는 동사 앞에 쓰여서 동사의 의미를 보충을 하고요. 그리고 의미가 상당히 다양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추측이라든지 가능, 허가, 그리고 의무 등을 나타내는데 조동사는요. 주어의 인칭과 그리고 수에 상관없이 형태가 항상 일정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뒤에서 또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보통 일반 동사나 비동사는 형태가 좀 달라져요. 뭐에 따라서? 주어에 따라서. 그리고 또 인칭에 따라서. 그쵸? 그래서 만약에 뭐 비동사인 경우다. I를 썼어요. 그럼 현재형에 am을 쓸 것이고 그리고 뭐 they를 썼어요. 그러면 are를 쓰겠죠. 당연히 she를 쓰게 되면 또 is를 쓰는 그런 비동사는 형태가 바뀝니다. 그죠? 그리고 일반 동사인 경우도 마찬가지죠. 보통 뭐 I play 할 때는 상관없어요. You play 역시 상관없죠. 그런데 3인칭이나 단수를 쓰는 경우, 그쵸? He, she, it을 썼어요. 그러면 he plays라는 s가 붙게 되거나, 그쵸? 또는 he studies라고 뭐 is를 쓰거나 또는 he goes라고 하면 es를 쓰는 경우가 있겠죠. 자, 이것만 하나만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조동사는 무조건 뒤에 뭐가 온다? 동사 원형이 옵니다. 그렇죠? 여기서의 동사 원형은 일반 동사의 원형이 올 수도 있고 비동사의 원형이 올 수도 있겠죠. 일반 동사의 원형은 원래 형태 그대로 옵니다. place가 아니라 그냥 play가 오겠죠. 당연히 s나 뭐 es나 is와 같은 이런 형태들이 못 옵니다. 깨끗한 아주 순수한 아이만 온다고 보시면 되고 비동사도 마찬가지예요. be라는 아이가 원래 비동사의 원형이에요. 그래서 am이라든지 are, is가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동사 뒤에는 be, 조동사 뒤에는 일반 동사의 원형이 온다. 됐습니까? 그렇게 보시고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보겠습니다. 첫 번째, 캔과 may를 배울 건데요. 일단은 앞에서 설명을 잠깐 했습니다. 조동사는 동사 앞에서 동사에 뭐다? 부가적인 의미를 덧붙여 준다 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동사의 의미를 내가 보충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추측이라든지 가능, 허가, 의무 등을 나타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조동사는 주어의 인칭이나 수에 따라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을 하면 뭐 can's라든지 maze 이렇게 뭔가 변화가 되지 않고 오로지 이 형태 그대로를 씁니다. 그리고 조동사 뒤에 무조건 뭐가 옵니까? 동사 원형의 형태로만 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 일단 can부터 먼저 알아볼게요. can은 쓰임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능력이나 가능을 나타내는데 의미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서 능력과 가능의 can이 쓰이게 되면 be able to로 바꿔 쓸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can 대신에 be able to를 넣는 거기 때문에 비동사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세 가지가 들어갈 수 있겠죠. am 그리고 are 그리고 is가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문을 보시는 것처럼 She can play the ukulele라고 하면 그녀는 우쿨렐라를 연주할 수 있어요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능력입니다. 그렇죠? 또는 뭐 가능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바꿔 쓸 수 있는 말은 she 뒤에 비동사는 is가 와야 되니까 she is able to play the ukulele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she is able to인데요. she is be able to 안 됩니다. 그리고 she be is able to 안 돼요. 그리고 she be able to play the ukulele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she can play 하든지 또는 she is able to play the ukulele라고 하든지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 be able to는 언제 바꿀 수 있느냐? can의 능력과 가능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만 쓸 수 있다라고 했어요. 됐습니까? 네. 그 다음
허가와 허락이에요. 그쵸? 그래서 허가와 허락일 때는 무엇을 해도 좋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뒤에 이제 배울 겁니다. may에도 허가와 허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you can use my computer 이렇게 쓰게 되면 너는 나의 컴퓨터를 사용을 해도 좋아 또는 사용할 수 있어 라고도 하지만 너 내 거 써도 돼 라고 하는 표현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 부탁과 요청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의미가 뭐뭐 해 주시겠어요? 또는 뭐뭐 해도 될까요? 라는 의미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더 정중한 요청을 할 때는 우리가 could를 쓴다. may도 마찬가지입니다. might를 쓰게 되면요. 여기서 정중한 표현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좀 이따가 또 한번 배워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can you tell me the time? Could I use your computer?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이 친구 중요하겠죠. can의 부정은 cannot을 쓰고요. 축약형으로는 can't라고 씁니다. 그래서 we can't deliver your parcel now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parcel이라는 뜻은 소포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또는 뭐 꾸러미라는 뜻도 있고요. 조금 더 어렵게 이야기를 하면 명사로 땅의 구획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너의 소포를 지금 배달할 수가 없어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불가능이라고 봐야 되겠죠. 불가능. 그쵸? 그쵸? 그래서 소포가 너무 많이 밀린 거예요. 또는 뭐 크리스마스 시즌이에요. 또는 뭐 명절이에요. 그러면 워낙 많은 사람들이 소포를 많이 보낼 거니까 우리가 너무 많아서 지금 당장 당신의 소포를 배달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된 경우는 불가능이니 가능의 반대말이 불가능이잖아요. 그래서 can의 반대말이니까 부정으로 can't 또는 we cannot deliver your parcel now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중요한 거. 여기서 가능은 be able to로 바꿔 쓸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주어가 보니까 we네요. 그러니까 are이 왔어요. 그래서 we are not able to deliver your parcel now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자, 이 친구 한번 볼게요. 능력의 의미를 나타내는 can은 미래를 나타내는 will과 함께 쓸 때 be able로 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볼게요. will이라는 아이는 뭐뭐일 것이다 또는 뭐뭐 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이 친구도 조동사잖아요. 그러니까 will 뒤에는 보통 우리가 동사 원형이 온다라고 알겠죠? 그런데 I will 하고요. 얘도 조동사예요. 근데 can이 왔다 칩시다. 그러면 또 얘도 조동사죠. 그러니까 조동사가 한 문장에 두 개가 낄 수가 없는 거예요. 접속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I will can을 쓸 수 없으니 어떻게 쓴다? I will be able to do it. 이렇게 쓴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she will be able to를 썼어요. can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she will be able to do it 이렇게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may는요. 추측과 허가, 허락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렇죠? 일단 추측은 얘는 불확실한 겁니다. 불확실한 추측이라고 우리가 봅시다. 대략 한 50% 정도. 그래서 John may be late for school 했어요. 그러면 John은 학교에 늦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늦을 수도 있고 안 늦을 수도 있는데 확실치는 않습니다만은 조금 늦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할 때는 John may be late for school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허가와 허락 아까 우리 이야기를 했죠. 캔에도 허가와 허락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you may leave now. 너 지금 떠나도 좋아. 그렇죠? 그리고 may의 과거형인 might도 여기서 쓰게 되면 뭡니까? 조금 더 정중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may의 부정은 may not을 써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중요한 게 있겠죠. can의 부정은 cannot이라고 했는데
줄여서 can't라고도 썼어요. 근데 may의 부정은 cannot처럼 mayn't라고 쓰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may not은 그냥 줄여서 may not 또는 mayn't라고 쓰지 않는다. 됐습니까? 이해되나요? 쓸 수도 있기는 해요. 쓸 수도 있긴 한데 구어라고 해서 요즘은 잘 쓰지는 않습니다. 됐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나 선생님 어떤 선생님이 메인트 쓴다던데요? 라고 하던데 잘 쓰진 않습니다. 물론 메인트, 메이낫의 단축형 또는 축약형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구어입니다. 구어. 알았죠? 뭐 ain't와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he's busy, she may not come to the party. 그녀는 지금 바빠요. 그래서 그녀가 파티에 오지 못할지도 몰라요. 라고 할 때, 이때는 불확실한 추측으로 쓰였겠죠. 그렇죠? 자, 조동사의 의문문이 있는데 조동사의 의문문은 주어의 인칭이나 수에 관계없이 조동사가 주어로 앞에 나오고 동사 원형을 그대로 둡니다. 그래서 Can you play the violin? 하면 Yes, I can. No, I can't. 또는 No, I cannot.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더. 만약에 You can play the violin 이라는 평서문이 있어요. 그쵸?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조동사가 주어 앞으로 튀어나가고 물음표를 만들어줬다. 그러면 이 친구는 의문문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당연히 앞에 여기에 또 WH question이 오게 된다면 당연히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 되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어떤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뭐 Dino can eat 뭘까요? hippo 합시다. 디노는 하마를 먹을 수 있어요. 이건 뭐 가능이겠죠, 그렇죠? 디노가 하마를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친구를 의문문으로 바꿔봅시다. 그러면 can이라는 친구 조동사가 주어 앞으로 튀어나갑니다. 당연히 C는 대문자로 써야 되겠죠. Can Dino eat a hippo?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물음표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디노가 하마를 먹을 수 있어요? 했어요. 그랬더니 네, 그는 다 먹어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yes, he can 이렇게 될 것이고 아니요, 못 먹어요 하면 no, he can't 또는 no, he cannot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마침표는 찍어주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네. 자, 이제부터 어느 정도 배웠으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괄호 안에서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라고 했어요. My aunt 또는 my aunt can speaks English well 했어요. can이라는 조동사가 왔네요. 그럼 뒤에 뭐 온다? 동사 원형이 오는 거니까 speak가 답이 될 것이고 You can have had a break for 10 minutes 라고 했네요. 이 친구도 역시 조동사입니다. 그러면 뒤에 뭐 온다? 동사 원형. 그래서 have다. had는 have의 과거형이죠. 그쵸? have의 과거형이 had다. 그래서 얘는 올 수가 없다. I don't know where Mr. Jones is. He may be is in his office. 저는 3번 문제가 조금 어렵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미스터 존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일단은 이거는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 친구는 우리가 간접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선생님이 또 간접 의문문을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저번에 조동사를 했을 때 들어봤던 것 같아.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간접 의문문 어순이라는 거는 고등학교 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얘는 WH question 즉 뭐 where이라든지 what이라든지 또는 how, why, where, when 등등등 WH question으로 시작되는 부분 뒤에 주어 동사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끊어봤더니 저는 몰라요. 나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주어와 동사 같죠. 그럼 이 친구 전체다가 뭐다? 목적어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명사절
할 때 우리가 이걸 배울 겁니다. Anyway, 그래서 he may 왔어요. may라는 동사 무슨 동사? 그렇죠. 조동사예요. 조동사 뒤에는 뭐 온다 그랬어요? be가 온다 그랬죠? 얘는 왜 못 와요? 얘는 현재형이에요. 맞죠? 비동사의 뭐다? 현재형이다. 그래서 B가 답이 된다. May I borrow your eraser? 했어요. 의문문으로 바꿀 때 주어 앞으로 조동사가 나오고 뒤에 뭐가 온다? 그렇죠. 동사 원형이 온다. 그래서 May I borrow your eraser? I can't find mine. 자, 여기서 mine이라는 거는 조금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유격이에요. 소유격.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소유 대명사라고 하는데 원래는 my eraser 였겠죠. my eraser를 줄여 놓은 거예요. 왜? 앞에 your eraser 이라고 벌써 한번 언급을 했잖아. 그래서 내가 너의 지우개를 좀 빌려도 될까? 또는 뭐 빌릴 수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내 거를 못 찾겠어 할 때니까 mine이 들어간 거죠. 또는 나는 나의 지우개를 찾을 수가 없어. 좀 이상하잖아. 뭐 이상하진 않겠지만 앞에서 이미 벌써 eraser 나왔기 때문에 굳이 my eraser 할 필요 없이 그러니까 줄인 거예요. my. 그쵸? 자, 5번도 중요하네요. 그쵸? will이라는 동사 무슨 동사? 그렇죠. 조동사입니다. 조동사인데 can도 무슨 동사? 조동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will과 can 같이 쓸 수가 없다. 그쵸? can 대신에 뭐라 그랬습니까? 능력이라든지 가능을 나타낼 때는 be able to로 바꿔 쓸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you will 쓰고 be able to가 답이 될 것이고 당연히 to 뒤에는 뭐가 옵니까? 동사 원형이 와야 되겠죠. find a job soon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B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우리말과 의미가 같도록 괄호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하시오. 1번입니다. 엠마는 인도 요리를 할 수 있다. 뭐뭐를 할 수 있다 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여기 뭘 써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주어는 엠마는 그러니까 은는 이가죠. 그래서 엠마를 먼저 씁니다. 엠마. 그 다음 뭐뭐를 할 수 있어요. 조동사 먼저 써야 되겠죠. 그래서 엠마 can 요리를 하다니까 cook Indian food 이런 순서로 쓰면 되겠죠. 내일 비가 오지 않을 수도 있어. 일단 내일이라는 친구는 어우 착하게 여기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비가 오지 않을 수 있다 이 소리니까 일단은 it이라는 친구를 한번 써봅니다. 그리고 뒤에 뭐뭐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확실한 추측이에요. 그러니까 may를 썼어요. 그리고 not 왔죠? not 그 다음 rain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중요한 거 it은요. 일단 우리가 이거를 비인칭 주어라고 해요. 그쵸? 현재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4학년 수준이거나 또는 6학년 정도까지가 될 건데 비인칭 주어를 들어본 친구도 있을 것이고 들어보지 못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비인칭 주어라는 거는 it 밖에는 없어요. 근데 이 비인칭 주어 it은 해석을 하지 않아요. 원래 it은 그것이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것이라는 내용이 여기 아무 데도 없어요. 그쵸? 그래서 아닐 비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인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라고 해석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it은 언제 쓰느냐? 지금처럼 날씨 또는 계절, 명암 또는 뭐 요일이라든지 연도라든지 또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 앞에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나중에 또 제가 한번 다뤄주도록 할게요. 3번 창문 좀 닫아주시겠습니까? 라고 했네요. 그러면 좀 정중한 표현이에요. 그러면 의문문이니까 당연히 조동사가 맨 앞에 와야 되겠죠. 그래서 could가 맨 앞에 올 것이고 당신이 라는 주어가 와야 되겠죠. 그쵸? 그리고 동사 원형이 와야 되니까 close. 그래서 could you close the window?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내가 너 책을 빌려도 되니? 이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얘는 뭡니까? 허가가 되겠죠. 또는 허락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또 여기 보니까 물음표가 있네요. 그러니까 의문문으로 써야 되니 can이 맨 앞에 올 것이고 그 다음 주어인 I가 오고요. 그 다음은 동사 원형인
borrow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can I borrow your book?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우리는 이 강을 건널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역시 주어라서 위가 왔고요. 뭐뭐 할 수가 없대요. 근데 cannot이 없어. 가만히 보니까 be able to라는 아이가 눈에 보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뭐뭐 할 수 있다를 먼저 한번 써봅시다. 그럼 we are 그리고 able to를 쓰고 당연히 동사 원형이 와야 되니 cross가 여기에 와야 되겠죠. 그래서 cross를 썼어요. 그러면 not이 없잖아. 여기에. 그러면 비동사 뒤에 not을 써주면 부정문이 되니 우리는 이 강을 건널 수가 없다. 어떻게? We are not able to cross this river.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C를 볼게요. 다음 밑줄 친 부분을 어법상 알맞은 형태로 고쳐 쓰래요. 그쵸? be able이 왔어요. 뭐가 빠졌어요? to가 빠졌어요. 그쵸? be able to 동사 원형이라고 했어요. be able to 동사 원형은 can과 같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to play the viola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돼야 될 것이고 it is cloudy now.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it은 비인칭 주어가 되겠죠. 왜? 날씨잖아요. 흐려요. It can't rain today. 이거 안 된다라고 했어요. 왜? can이나 may라든지 이러한 조동사는 형태가 바뀌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it can이라고 적어주셔야 되겠죠. He is strong. 그는 아주 힘이 센답니다. 그래서 he may lift heavy things. may라는 동사 무슨 동사? 조동사. 근데 뒤에 뭐 왔어요? s 왔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lift라는 동사 원형이 와야 되겠죠.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 4번 You may don't leave the class예요. 얘 뭐다? 조동사예요. 조동사 뒤에 don't leave라는 일반 동사의 부정문 형태가 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가 지금 틀린 거예요. 왜? 조동사 뒤에다가 뭐만 붙이면 된다? not만 붙이면 조동사의 부정형이 된다. 그래서 may not leave를 쓰면 되겠죠. 됐죠? 그 다음 You can to not wear jeans and t-shirt to the party.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얘도 마찬가지예요. to라는 애가 어떻게 해서 튀어나왔어? 만약에 내가 이렇게 쓰고 싶다. 그러면 you are able to wear를 써놓고 여기 뒤에다가 그냥 not을 쓰는 게 맞겠죠. You are not able to wear jeans and a t-shirt to the party. 이렇게 하면 되는데 can이라는 동사 뒤에는 무조건 뭐 온다? 동사 원형이 온다 그랬어요. 반드시 알아놓읍시다.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뭐가 온다? 동사 원형이 옵니다. 그래서 얘 빼야 돼요. 그리고 can 뒤에 not이었으니 이 친구는 뭐다? 부정이다. 그래서 can 뒤에 not을 써서 can to not이 아니라 cannot 이라고 하던지 또는 줄여서 can't wear jeans and a t-shirt to the party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오늘의 마지막이에요. grammar plus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조동사의 과거형이라는 게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말하는 사람이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경우와 사용하는 조동사도 과거형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can과 may를 우리가 오늘 배웠어요. 과거형은 각각 뭐다? could와 might다. 그렇죠? 근데 과거형으로도 이렇게 쓰이고요. 또는 선생님은 뭐라 했죠? 조금 더 뭐? 정중한 표현을 할 때도 쓴다. 이해됩니까? 네. 조금 더 정중한 표현을 쓸 때도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he says he can help me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형광펜을 꼽읍시다. says와 can이 시제가 뭐다? 현재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he said 그는 말을 했대요. he could help me 그가 나를 도와줄 수 있었다라고 말을 했다. 그렇죠? 이렇게 반을 뺨 이렇게 나누면 앞에 뭐다? 주절에 있는 동사가 현재형이다. 그러면 종속절에 있는 동사의 시제도 어느 정도로 맞춰줘야 된다라고 예전에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said라는 과거형이 왔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can을 쓰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could를 쓰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on your own 볼게요. I heard that it might rain today. 자, 일단은 시제가 보니까 뭐예요? 과거형이에요. heard라는 뜻은 hear의 과거형이죠. 그쵸? 네. 나는 들었대요. 오늘 비가 뭐라고 왔을지도 모른다라고 들었대요. 그러면 일단은 시제가 과거니까 might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 밑에 거 봅시다. She was sick 했어요. was도 시제가 과거형이네요. 그녀가 아팠대요. 그래서 she could not, cannot get out. 그녀가 나갈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could not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됐던 can과 may는 여기까지일 거예요. 자, 보세요. 일단은 비법 정리 노트 요거 하나만 보시면 머릿속에 집어넣고 문제를 풀게 되면 아무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중학교 2, 3학년이나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쉬울 수도 있고요. 이거보다 훨씬 더 뭐죠? 깊게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이 친구들이 뭐 can have pp라든지 may have pp라든지 과거 완료라든지 뭐 능동이라든지 수동이라든지 이런 걸 배우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하면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수업이 4학년에서부터 저희 학원 6학년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과정을 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생들이라든지 공부를 좀 잘하는 선행을 많이 나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쉬울 수는 있습니다. 됐죠? 일단 오늘은 조동사를 배웠어요. 그쵸? 동사 앞에 붙어서 미래 또는 가능, 추측, 허락, 부탁 등의 의미를 동사에 덧붙여주는 동사가 바로 뭐다? 조동사이다. 그래서 동사 앞에 와요. 그래서 조는 도울조라고 했어요. 형태는 중요하겠죠.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이다. 이해됩니까? 이것도 중요하네요. 조동사는 비동사나 일반 동사와는 다르게 주어의 인칭이나 수에 따라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그쵸? 오케이. 그 다음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will 기억합니까? will도 원래 뭐다? 조동사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자. 그러니까 will 뒤에도 뭐 온다? 당연히 동사 원형이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can을 배웠어요. can은 의미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다. 능력 가능 이때는 뭐뭐 할 수 있다라는 의미고 허락 허가는 뭐뭐 해도 좋다. 부탁 요청의 의미는 뭐뭐 해주시겠나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은 be able to로 바꿔 쓸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죠? 이 be는 여기서는 원형이 아니에요. 인칭에 따라서 am이 올 수도 있고 are이 올 수도 있고 is가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정중한 부탁을 한다면 could를 쓰자. 그렇죠? 부정문은 cannot을 줄여서 can't라고 한다. 그리고 be able to의 부정은 be 동사를 쓰고 not able to를 쓴 다음 뒤에 뭘 쓴다? 동사 원형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조동사 can이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 will과 함께 쓰일 때는 can 대신에 be able to로 쓴다. 왜? 조동사 will도 있고 can도 있기 때문에 두 개 다를 쓰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may를 배웠어요. may의 의미는 추측과 허락, 허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추측은 선생님이 불확실한 추측이라고 했어요. 다음 시간에 must가 또는 뭐 should도 나올 수 있고 have to도 배우는데 일단은 must 형태인 I가 강한 추측입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추측이라 뭐뭐일지도 모른다라고 우리가 메인은 해석을 하고 허락과 허가는 뭐뭐 해도 좋다니까 얘는 can과 의미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부정문은 may not으로 쓰고 당연히 뒤에는 뭐가 오겠습니까? 동사 원형이 옵니다. 줄여서 mayn't라고도 구어로서는 쓴다. 우리가 요거는 알아놓읍시다. 근데 잘 쓰진 않습니다. 그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야기했던 것처럼 must와 have to와 should에 대한 조동사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